이혼해! 나가! 나가! 너 진짜 답답하다, 한수진. 늦은 밤 고급 저택의 거실. 강태준은 소파에 기대 앉아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맨날 숫자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판이 안 보이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준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비서실장 윤채아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채아는 수진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경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고지식하고 솔직히 좀 매력 없는 스타일이세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제만 보면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꽉 막힌 답답이. 그는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 수진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회사에도 내 인생에도 넌 이제 필요 없어.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채아가 덧붙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주주총회잖아요. 이런 구닥다리 문제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2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한 채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방.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만 하고 가겠어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말도 못하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계단을 올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벽 2시. 자료 다시 봐. 수지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숫자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문제돼요. 태준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꼭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해야겠어. 너는 내가 우습지?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으로 한 줄을 다시 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 오십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맨 뒤로 밀렸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은 테이블 아래에 놓였습니다. 어제 밤새 자료 손봤습니다. 태준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 수진이 고친 값들이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직접 체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세요. 수지는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 이건 정말 깔끔하네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내가 숫자에 좀 예민하잖아. 수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가방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서류 봉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협상 11시. 문이 열리자 윤채아가 먼저 내렸습니다. 사모님, 오늘 일정 취소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가 이미 와 있는데. 채아는 웃으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정 생기셨어요. 지금요? 네. 아주 중요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협상 테이블엔 수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요? 곧 오십니다.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밤, 집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구두 2켤레. 하나는 태준, 하나는 낯선 여자. 거실.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윤채아가 아무렇지 않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말하자 채아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태준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끝났어? 수진의 질문에 태준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채아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모님은 숫자만 보시면 되잖아요. 수지는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다 물이 넘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진짜 재밌으세요. 너도 별나. 수지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온 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서아 씨랑 무슨 사이예요? 태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이야.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태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미 변호사랑 다 얘기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려고요? 태주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면 충분하잖아. 이제 서로 놓아주자.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내려왔을 때 윤채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편하게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사모님, 채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존칭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 됐잖아요. 회장님은 더 젊은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채아는 일부러 태준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 앞에서 당당하게.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가 30년을 지킨 이 집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시어머니 박영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태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영자 여사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존재감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부부 문제? 회사 일은 누가 했는데?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죠. 제 이름으로 다 했어요. 영자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는 내 거예요. 제가 키웠고 제가 결정해요. 순간 영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아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자기 편임을 확인한 미소였습니다. 영자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대답이 없었지만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들어가자 영자 여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잡은 채 영자 여사의 눈물이 수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30년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짐을 가장 아파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영자 여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며칠 뒤 새벽 수진은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정부가 2층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저택을 갈랐습니다. 수지는 영자 여사의 손을 잡고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언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영자 여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입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병원에 왔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채아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의 전화가 아니라 병원 데스크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입원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채아였습니다. 병원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여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수진이 병실을 지킬 때마다 여사는 눈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채아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낫지. 채아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말씀도 못 하시는데 뭘 더 치료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퇴원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여사는 2층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옆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하며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싸. 당장 나가. 수진이 내려가자 이혼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채아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주총인데 구닥다리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2층을 향했습니다.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만 하고 가겠어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말도 못하잖아. 하지만 수진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영자 여사가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또렷했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때 영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라 연달아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이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어머니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자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여사가 입모양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수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겨라. 수진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날 밤 수진은 봉투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로등 불빛이 스쳤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빼앗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오래전 혼자 살던 곳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둔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뜯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주식 양도 계약서.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선명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양도인 박영자, 양수인 한수진, 대한그룹 지분 35%,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공증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면 최대 주주였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수진 명의로 된 계좌였지만 수진이 만든 적 없는 계좌였습니다. 잔액을 보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여 년 동안 쌓인 배당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한 일이 벌어진 거겠지. 태주는 자격이 없다. 회사를 키운 건 너였다. 밤을 새우고 숫자를 맞추고 위기를 막은 사람은 내가 맞다. 하지만 세상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게 내가 제일 미안한 일이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라. 회사는 결과를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지킨 사람의 것이다. 싸워라, 수진아. 내 이름을 되찾아라. 어머니가. 수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봉투 안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투자 내역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태준이 추진한 여러 투자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상하다. 서류 어딘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계약 상대 회사 이름, 자금 흐름, 담보 조건.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밤새 서류를 봤습니다. 커피를 몇 잔째 마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확신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구멍이야. 두 번째 폴더에는 녹취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무, 이번 거는 서류만 깔끔하게 해. 나머지는 묻지 마. 김상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실제 자금은? 나중에 얘기하지. 일단 주총 넘기는 게 먼저야. 그리고 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다 짰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는 거로. 수지는 녹취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수지는 USB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뒤에만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겨야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모양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태준이 모르게 회사 안팎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한그룹 임원 회의실. 태준과 김상무가 새로운 투자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법인과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수익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회사 규모가 2배는 커집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김상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계약 상대는 동남아 최대 부동산 개발법인입니다. 신뢰도 높고 수익률도 보장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 임원 회의야. 수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로서 참관하겠습니다.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주주? 내가 무슨 주주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투자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의 서류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나가고 태준과 김상무만 남았습니다. 채아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계약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무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난 회장이야.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투자가 강행됐습니다. 대한그룹은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담한 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 상대 법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김상무가 황급히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상대 법인 사무실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현지 직원이 확인했는데 건물에 아무도 없답니다. 태준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서도 있고 담보도 있잖아.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담보로 제시된 부동산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회사 이름은 여러 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는 이상했습니다. 계약서 날짜도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그날 저녁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이 날아갔대. 상대가 사기꾼이었대. 회장님이 속았대. 태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채아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채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덮어. 일단 주총까지는 덮어야 돼.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복도에서 임원 둘이 낮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투자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야? 회장님이 너무 급하게 밀어붙였어. 누가 말렸어야 하는데. 그때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모님이 뭔가 말씀하셨다던데.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문도 태준이 덮으려 하는 것도.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사흘. 수지는 원룸에서 USB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투자권 정리. HWP. 모든 증거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이틀 전, 수지는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몰래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준이 이혼 후 면회를 금지했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섰을 때 수지는 멈춰섰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채아가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필요한 치료입니다. 채아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의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을 써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감당해야 하죠?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통증 관리도 필요하고 욕창 치료도. 채아는 말을 끊었습니다. 욕창? 그럼 그냥 약이나 바르세요.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돈을 쓰냐고요. 그 말이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청구서 줄이세요. 안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싼 데로.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스크 뒤에 있던 다른 간호사도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지금 사람 앞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채아가 돌아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여기 왜 왔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치료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어머님께 필요한 거라면 다 해주세요. 채아가 수진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보호자 아니잖아요. 이혼 서류 쓰셨으면 끝난 거예요. 수진이 채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어때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어요. 채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머님은 사람이에요. 돈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채아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근데 사모님, 현실을 좀 보세요. 이제 이 집안에서 사모님 자리는 없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로 향했습니다. 채아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불법 침입이에요. 나가세요.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자 여사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영자 여사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수진을 보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어머님도, 어머님이 만드신 회사도. 영자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의 손을 꼭 쥐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채아가 보안 요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세요. 보호자 아니에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뭐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실을 나오면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삶의 가치를,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주총회 자료를 출력하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이깁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장 소매가 스치고 종이 봉투가 오갔습니다. 무대 위 현수막에는 단순한 문구만 걸려 있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태주는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윤채아가 옆에서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의결권 정리 끝났어요. 변수는 없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였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아무 장식도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몇몇 시선이 멈췄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수진은 중앙 통로 옆 의결권 등록 테이블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러 장이 정리된 파일이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서류 상단에 박영자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아래 위임 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되셨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무대 위로 태준이 올라섰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박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신규 투자, 확장, 성장에 관한 화려한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채아가 무대 아래에서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그때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라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회자가 서류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결권 과반 보유자이십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제자리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건 순서 변경을 요청합니다.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가 확대되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양도인 박영자, 양수인 한수진, 대한그룹 지분 35%,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해외 송금 경로가 펼쳐졌습니다. 회사 이름이 여러 번 겹쳐 나왔고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들이 하나씩 표시되었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구조는 사기잖아.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부 자료입니다. 공식 안건과는 무관한. 수진이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식 안건입니다. 회사 자금 유출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화면은 병원 CCTV였습니다. 데스크에서 채아가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도 함께 재생됐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돈을 쓰냐고요.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열렸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박영자 여사였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말은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박영자다. 내 지분은 한수진에게 준다. 회사를 키운 사람은 결과를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 지킨 사람이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강태준 재선임 부결, 신임 이사회 구성 가결.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채아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의장 한수진 주주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수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박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방식만 바꾸겠습니다. 강당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수진은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박영자의 병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회장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지켜낸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 뒤 박영자 여사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사 임직원들, 오래된 동료들, 그리고 여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준도 왔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하고 금방 나갔습니다. 채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밤이 되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수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겼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사실 전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한 일들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알아주셨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은 달라졌습니다. 투명한 경영,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름 없이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정상화됐고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지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자 여사의 사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모관 준공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회사 한쪽에 작은 추모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영자 여사를 기리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사의 이름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그룹을 지킨 사람들, 추모관 벽에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영자, 그리고 그 옆에 한수진, 그 아래로 이름 없이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 든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살린 게 누구였는지.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가 추모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름을 지우지 않는 회사, 사람을 지우지 않는 세상. 그게 시작됐습니다. 수지는 다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두 여성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추모관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름이랑 제 이름이 같이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것을, 제가 쌓아 올린 것을.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일해요. 뒤에 서지 않아요. 당당히 앞에 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요. 쫓겨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끝까지 지켜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수진, 대한그룹 회장,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